있으니까 조금 피곤하시 좀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이제 PT 넘겨주십시오. 예. 아시겠죠? 제가 이제 경기도 건설지구 여성위원장, 이거 교육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위원장 하기 전에는 정치 교육을 한번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장에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 발생하면서 사건 처리를 많이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여성위원장이 하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여성가족부 산하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양성평등 전문 강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현장에 있느라고 강사를 많이 못해요. 근데 이제 워낙 현장에 사건, 사고 많이 생기니까 제가 이제 그 대책 차원에서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교육을 할 거냐면, 이 교육을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젊은 세대 중에서는 요즘에 교과과정에서도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평균 연식이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교육보다는 약간은 좀 무찌르자 공산다 이런 교육을 들었던 세대가 조금 더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들으는 과정에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좀 어렵기도 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건설 조합원님들 때문에 충분히 잘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은 성평등 교육 개념을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희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성희롱 문제고 성착취 문제거든요. 그런 게 도대체 왜 발생하는지를 제가 앞에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좀 함께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할 때 지금 조금 저기 멀어서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색 크레파스일까요? 혹시 이런 교육 들어보셨을까요? 무슨 색 크레파스죠? 분홍색 같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혹시 살색 들어보셨어요? 살색? 살색 나 들어봤다. 살색. 그래요. 우리 다 살색 세대예요. 살색 세대가 많아요. 살색 안 들어봤다. 살색 안 들어봤다. 없어요? 그래요? 살색 안 들어봤을 것 같은 분들 계시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약간 지금 빙 포르신 데가 조금 흐려서 그런데 저희가 어렸을 때 살색이라고 들었습니다. 살색이라고. 그래서 살색이 약간 살구색 비슷한 그런 색상을 저희는 살색이라고 배웠고 저희가 크레파스로 그림 그릴 때 다 얼굴색을 그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게 맞나요? 이게? 그죠? 이건 우리 중심의 살색을 얘기했던 거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른쪽이 조금 흐린데요. 이제는 이게 모두가 살색입니다라는 저 표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5년도에 저게 이제 차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크레파스에 살색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살구색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이처럼 모든 게 우리 머릿속에 고정관념과 편견이 되게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중심에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네. 누가 범인일까요? 누가? 범둥이. 누가? 그냥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누가? 잘 안 보이나요? 살색. 살색. 맞아요. 둘 다 살색이에요. 맞아. 왼쪽이 지금 이제 백인이고, 쉽게 말해 오른쪽이 흑인이에요. 딱 봤을 때 누가 범인일 것 같아요? 살색. 흑인. 그래요. 맞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피부색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어요. 2020년도에 한국여성단체 연구원에서 한국 사람들 대상을 해가지고 피부색에 대한 고정관념을 테스트한 게 있어요.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 한국 사람들은 피부가 하얀색을 선망하고 우월하게 느끼고요. 피부가 일단 까맣거나 검은틱틱하면 굉장히 무시하고 차별하는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한국인의 피부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있어요. 저도 이런 인권 감수성, 성평등 공부하기 전에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왠지 흑인은 조금 부담스럽고 똑같이 노린내가 나는데도 왠지 흑인이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럼 저도 선입견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다음 보실까요? 이게 좀 어두워가지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게 계단이에요. 서울에 있는 계단이고 나는 오늘 서울에서 에베레스트를 만났습니다. 자, 계단이에요. 계단. 근데 우리 현장에서 우리 특히 조합원님들은 계단이 에베레스트는 아니죠. 다 올라가시겠죠. 우리가 또 건강하니까 일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누군가에는 이게 에베레스트가 될 수가 있겠죠. 누가 그렇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른쪽에 잘 보일 텐데 자, 제가 이런 세 가지 얘기한 거는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는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서 배워놓은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 피부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장애인에 대한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런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의심해봤을까요? 주민등록번호 여러분들 다 몇 번이에요? 2번. 혹시 2000년대 후에 딸을
갖고 있다. 네. 몇 번이죠? 4번. 4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주민등록번호가 남자가 1번이고 3번이죠? 왜 여자가 2번이고 4번이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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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좋아요. 근데 왜 항상 남자가 앞에요? 여자가 앞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우리가 꼭 일자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생각해봐. 그냥 왜 1번과 4번 맨 앞은 남자고 그 다음에 항상 여자는 이거죠. 그렇죠? 두 번째 보실까요? 시댁과서가 돌아오는 처제. 내가 이거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시댁이 뭐야? 시댁. 내 남편의 본가. 근데 시댁에는 뭐가 붙었어요? 댁. 뭐예요? 존댓말이 붙었네. 뭐예요? 근데 처가는 뭐야? 처가. 와이프의 집. 집가. 그냥 집이야. 그죠? 오른쪽은 뭐예요? 도련이가 처제네. 도련이 뭐야? 내 남편의 동생. 저도 도련님이 있어요. 저 도련님이라고 불러요. 예, 있어요. 처제는 누구야? 처제는 와이프의 여동생. 맞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알고 계셨던 분도 있겠지만 왜 남성의 가족은 존댓말을 붙이고 남성 관련된 그 동생한테는 임자를 붙이는데 왜 여성의 그냥 가는 집과 평범한 집이고 왜 여성의 동생은 그냥 제 아우냐 이거죠. 그냥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생각해보자. 이런 거 한 번쯤 의심해 보셨는지. 세 번째, 남자는 돈, 여자는 얼굴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뭐야? 남자는 뭐야? 이러면 남자. 남자도 얼굴? 남자도 얼굴?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게 다 다양하니까. 그쵸? 또 여자는 뭐야? 여자도 얼굴? 돈. 그치. 진짜 다들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걸 얘기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자는 무조건 돈만 있고 힘이 세면 되고 여자는 다 필요 없고 얼굴만 이쁘면 되고 몸매만 이쁘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강하게 그거를 요구하죠. 그쵸? 맞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암탈교면 집안이 망한다. 동의하십니까? 네. 암탈교면 집안이 흥해요. 여성들 많으니까 그래. 어디 가면 다도 안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암탈교면 집안이 망할 수도 있죠. 네, 망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냐면 수태교로도 망할 수도 있고 암탉으로도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여자가 울면 망한다고 딱 픽스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암탉이 울면 알을 낳죠. 흥할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냥 우리 사회는 딱 여자만 고정해 놓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네. 수탉이 울면 망할 수도 있고 수탉이 울면 잘 될 수도 있고 암탉이 울어서 흥할 수도 있고 암탉이 울어서 망할 수도 있고 암탉이 울면 알도 낳는데 왜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만 이렇게 다 고정해서 여자는 시끄러우면 안 돼.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울면 망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남자는 인생 3번 멀어야 된다. 주변에 계신 남성분들 계신가요? 뭐 남편이 됐든 남자친구가 됐든 뭐 동생이 됐든 맞아요? 어때요? 어떤 거 같아요? 수시로 울어요. 수시로 울어요.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남성 저한테 강의하잖아요.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강의할 때는 이런 강의를 하면은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내가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일하는데 뭐 그렇게 내가 돈 벌어다 줘서 우리 마누라 먹고 살고 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내가 그러냐고 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지금 많이 바뀌셨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좌우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수시로 온다고 진짜. 살면서 많이 울어봤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옛날에 남자가 울면 안 돼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울면 안 되고 강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그런 감수성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한 번쯤 의심해보지 않았던 우리 사회가 이렇다 이런 걸 얘기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좀 글씨가 작은데 제가 설명을 다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막 여성 힘들다, 물론 남자도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여성이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 그래요. 뭐가 이렇게 힘드냐 여성들이. 요즘 여자들은 대통령도 해먹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리고 여자들 돈도 많이 벌고 다 그런데 뭘 이렇게 힘드냐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어떤 그런 힘듦에 대한 그거는 평균적이고
그리고 통계적인 것이 정확히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걸 꼭 설명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비율이 남성이 80이고 여자가 20입니다. 20이 안 돼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여성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지 여성의 목소리를 내겠죠. 그쵸? 두 번째는 성별 임금 격차가 아직도 남자가 100을 받을 때 여성이 60을 받습니다. 근데 건설은 조금 다르긴 하죠. 건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보다는 임금 격차가 크진 않아요. 크진 않는데 건설도 이제 이렇게 뭐 직급이 올라가는 문제라든가 어떤 처우의 문제는 앞으로 개선할 게 많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건설은 남녀 임금 격차가 크진 않은데 다른 대부분의 직종들은 경력이 비슷하거나 이게 비슷하더라도 남자가 배려 받을 때 여자가 60을 받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제 남자가 우리 세상의 디폴트 기본이고 여성은 항상 주변부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이 있을까요? 아니 나는 살면서 내가 여자로서 별로 불편한 느낀 적도 없고 내가 그때 되게 대책도 잘했고 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걱정 없어.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물론 개인이 뭐라고요? 나연쌤 뭐라고? 너무 잘났다. 너무 잘났다. 예, 감사합니다. 웃음 주셔서 감사한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구조라든가 나의 처지와 조건이 난 특별히 여자로서 힘든 건 별로 없었어. 그리고 뭐, 그냥 잘 대처해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다는 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는, 나에게 닥치지 않은 문제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라는 거죠. 그렇죠. 설사 내가 지금 그 성희롱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으면 그걸 같이 해결해야 되는 게 연대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라도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조합은 안 계시겠지만 가끔 제가 밖에서 만나면 그런 말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이건 뭐 초중고 교장 비율인데 여전히 80이 남성, 20이 여성이고요. 비정규직의 40%가 남성, 60%가 여성입니다. 30대 대기업의 위원, 임원들 97%가 남성이고 3%가 여성이에요. 이 여성들은 능력이 있어도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위리천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고위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92%가 남성이고 그 다음에 8%가 안 되게 여성이고요. 가사노동시간 남성이 18분이고 2시간 30분이에요. 여성이 그거 아시죠? 우리 여성들은 여기 계신 분들 어떠세요? 건설에서 일하시고 집에 가서 어떻게 있으세요? 집에 가서 설거지, 빨래, 또 밥도 하고.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죠? 우리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퇴근하고 다시 출근한단 말 나오죠. 퇴근하고 다시 출근한단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에 남성들도 많이 함께 해요. 제가 교육하다 보면은 선생님 제가 가세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저 완전히 평등한 남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엄청 제가 많이 도와줘요. 그래요.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도와준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같이 해야 된다. 정답 맞습니다. 이제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이인 거예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내가 신뢰야 되는 사람이 먼저 나가서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좀 더 잘하는 걸 할 수 있는 그게 부부가 됐던 아니 뭐 동거하는 관계가 됐던 어떤 관계가 됐던 간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이라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성폭력 가해자 99.9%가 남성, 0.0001%가 여성. 여러분 신당역 어땠어요? 신당역 사건 아시죠?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로 인해서 이제 남성이 여성을 살해를 했죠. 신당역 전철역에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내가 이거 얼마 전에 교육을 갔는데 그분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남자가 너무 좋아해 주는데 안 받아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뭐라고 해야 돼요?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야 되고 근데 싫으면 싫다고 했어. 그 여성은 계속 범죄 맞죠? 처벌을 강력하게 해도 맞습니다. 잘 보세요. 좋아하는데 마음을 안 받아주면 힘들 수 있어요. 사람 죽여도 됩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성들도 스토킹 가해자가 있어요.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있단 말입니다. 여성들도. 근데 여성들 스토킹 범죄 가해자 양상이 다르죠. 그리고 죽이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사례가. 근데 남성은 여성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남성이 디폴트 기본이고 여성은 주변부였기 때문에 항상 남성들 잠재되는 마음속에,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남성들 요즘 굉장히 감수성이 높아져서 여성들보다 감수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요즘에. 근데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소유물이니까 네가 니까지 내 마음을 안 받아줘? 네가 나를 버려? 내가 네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어. 황사를 뿌려버리고. 그럴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는 사회적인 남성의 감정이 뭐냐 이런 거죠. 넘어가 볼게요. 성폭력 피해자가 남성이 3%, 여성이 97%예요. 성폭력 피해자가 남성이 있어. 3% 정도가 있어요. 동의하세요? 네.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 성폭력 피해자가 남성. 친족? 그죠. 친족도 있고, 그쵸. 친족도 있고. 친족도 있고, 여성 상관. 권력관계니까 성희롱 이따가 한번 설명할 건데, 다 권력관계예요. 권력관계에서 여성 상관에 의한 청년 인턴이라든가,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여성 상관이요. 남성이 한 남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남성이 한 남성. 그게 이제 권력관계에서 남성도 권력을 갖고 있거나 나이도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인 직급이 권력이 되겠지만 있습니다. 이따가 또 설명할 건데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남성들은 고발을 많이 못해요. 고소고발. 이따가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 얘기할 때 요즘 여자들이 다 해먹고 내가 뼈 빠지게 벌다 돈 주로 맛있는 거 헤쳐먹고 다니는데 뭐 이렇게 여자들 힘들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사회는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평균적이고 통계적으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넘어갈게요. 이제 성에 대한 개념 넘어갈게요. 경기도 건설주부 조합원이라면 적어도 성에 대한 개념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제가 성이라고 할 때 개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영어라서 죄송한데 이게 만들어질 때 사회에서 만들어진 거를 우리 한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약간 용어가 그렇습니다. 일단 죄송하고 여기서 얘기한 섹스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적 관계를 맺다 섹스가 아니고 생물학적인 성을 섹스라고 해요. 생물학적 성. 어떤 성이겠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성기, 여성의 성기, 여성의 유방 이런 것도 생물학적 성. 염색체, 해부학적 성이라고 해요. 이게 섹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바로 젠더예요. 젠더. 이게 바로 사회적인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성 이렇게 갖고 태어났는데 우리 사회가 여자한테 요구하는 성이 있어요. 남자한테 요구하는 성이 있고 남자답게, 여자답게 여자가 그러면 안 되지. 남자가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바로 사회적인 성 젠더라고 하는 거고 이 젠더라는 용어는 1995년 북경 베이징 여성 대회에서 전 세계 여성 학자들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용어예요. 도대체 그게 뭐냐? 왜 우리 사회에서 여성한테 이런 걸 요구하냐? 이뻐야 돼. 몸매가 죽여야 돼. 조심해야 돼. 얌전해야 돼. 잘난 척하면 안 돼. 나대지 마. 왜 그러냐? 우리 사회. 왜 남자한테? 어떤 남자는 힘이 약할 수도 있잖아요. 키가 작을 수도. 때로는 돈을 못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힘 세야 되고 강해야 되고 그것만을 강박을 준다는 거죠. 그런 거, 그게 젠더입니다. 젠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은 젠더에 기반한 정책을 많이 만들어요. 이런 부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섹스 느낌. 내가 누구랑 잠을 자고 싶다. 또 나는 어떨 때 성적인 뭘 느낀다. 그런 전반적인 모든 문화적인 거를 다 섹슈얼리티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젠더를 잘 아시면 돼요. 넘어가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네. 네.
네, 꺼주시고 다음 화면 넘어갈게요.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젠더박스라는 거, 젠더박스라는 책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끼리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젠더박스, 젠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요즘에 젠더가 초등학교 이런 교과서도 나옵니다. 성역할 고정관념. 아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여성의 성질을 갖고 태어났는데 우리 사회가 얘기하는 뭐 얌전할 수도 있고 맑아질 수도 있고 얼굴이 또 기준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얼굴이 이쁘냐 안 이쁘냐를 말할 평가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시대별로 다 또 달라요. 가치와 기준도.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다 다양한데 왜 여성은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하는 걸로 강박을 주냐 이런 거죠. 또 그걸로 인해서 차별과 불평등을 낳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좀 안 보실 텐데 프랑스 사회학자 시모르 보바르가 그래서 젠더, 여성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만들어진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담의 갈비뼈로 이불을 만들 때부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담인 이 디폴트 기본인데 거기 갈비뼈만 조금 빼가지고 만든 여성이니까 여성은 2인자고 그냥 이게 주변 인물이고 좀 부차적인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상이 남성이 중심이고 여성은 주변 인물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것인데 요거 이제 설명 조금 더 드려볼게요.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이게 이제 김윤희 교수님이 얘기한 남성성과 여성성인데 이게 남성의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강함, 거침, 적극성, 이성, 목적, 분리, 자립, 생계부양자 이게 남성성이다. 이게 남성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은 여성성, 약하고 부드럽고 소극적이어야 되고 관계 지향적이고 돌봄을 잘하고 피부양자, 재생산 노동이다. 이렇게 여성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남성성만 갖고 있는 온전히 이 남성성만 갖고 있는 남성이 있을까요? 온전히 여성성만 갖고 있는 여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뭐 적극적일 때도 있지만 감정도 있는 거고 사람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음 넘겨주실래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정확히 누군가 물어봤을 때 여자답게 남자답게 사회적인 성 젠더는 본성이 아니다 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래서 이런 사회적성이 이제 저희 이제 강사들이라든가 사회적으로 허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울 때도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모르겠는데 여자가 왜 그 모양이니 딸이 왜 그래 남자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키우면 안 되는 거야. 너답게 민자답게 지화답게 정성이답게 남자답게 여자답게가 아니라 그 이름답게 어떻게 너 멋지게 살고 싶은 거니? 너 그 이름답게 어떤 꿈을 갖고 싶은 거니? 이렇게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또 우리들도 지금 그렇게 사람들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 젠더는 허구다라고 해요. 허구다. 틀렸다. 사회적인 선이 없는 거예요. 제 개인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아시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일상에 많이 묻어있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사회적인 생각 때문에 여성들이 힘든 것도 있지만 남성은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했죠. 남성들 어떨까요? 남성들 더 힘들어. 더 힘든지 모르겠지만 남성도 힘들죠. 왜? 어떨 때 힘들까요? 뭐죠? 우월. 안 되는 사람. 맞습니다. 남성도 이렇게 강해야 한다. 돈도 많이 벌어야 한다. 강발받고 크지만 그런 남성도 그렇지 못한 남성도 있는 거잖아요. 계급적으로,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남성이 몸으로 큰데 몸이 작을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돈을 잘 못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남성성을 배제당하면서 폭력을 당하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작년에 고등학교 아이들 그 학교폭력 실태 조사해 보면 남성들이 그런 경우에 폭력을 많이 당하죠. 남성성에서 배제되었을 때. 두 번째 얘기해 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거 요즘에 성희롱 피해를 남성들이 본다고 했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고소고발을 많이 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남자니까. 왜 남자니까? 창피하니까. 맞아요. 남성이 내가 여성한테 당했든 남성한테 당했든 뭐 누구한테 당했든 당했어. 내 인간의 권리가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의 권리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소중합니까? 네.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뭐 집이 어떻든 가족관계가 어떻든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남한테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안 돼. 그 남성의 권리가 중요하죠? 왜 말을 못해요? 네가 얼마나 못났으면 여자한테 당하냐. 실제로 이거는 데이터에 나온 거예요. 이 사회적성이 여성은 당연히 힘들기도 하지만 남자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답게 여자답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고, 남자가 중심이고 여자가 부차적인 거다. 이제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대1 다 평등하다 그겁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남자답게 여자답게가 성별 고정관념이라고 표현해요. 그 성별 고정관념은 아들과 딸을 나누기도 하고 위계를 만듭니다. 위와 아래 권력관계를 만든다는 거지. 서열을 만드는 거고 남녀가 유별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남성성에 못 미치는 남성은 폭력당하고 힘든 게 있는 거고요. 또 여성성에 못 미치는 여성, 흔히 얘기해서 외모 아니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차별을 받기도 하고 불평등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여성들이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해서 여성들이 그동안 가사노동을 전담했죠. 집에서 빨래하고 뭐 이렇게 가사노동? 이런 돌봄이 없으면 세상에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근데 돌봄 노동은 싸요. 밖으로 나가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그죠? 쌉니다. 왜? 여성이 일했기 때문에 싼 거예요. 그죠? 그럼 값싼 돌봄 노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등과 차별을 낳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누군가 얘기했을 때 사회적인 성, 젠더는 허구다. 다양하다. 남자답게 여자답게라는 말이 이제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기본 관점이 있어야지만이 현장에서 앞으로 내용적으로 여러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근데 인권, 세계 인권선언 이런 게 있어요. 세계 인권선언 2조에 네, 성과 그리고 피부색에 상관없이 이렇게 어떤 일로 차별받으시면 안 됩니다. 넘어갈게요. 네, 모든 종류의 차별, 보편적 인권. 아까 얘기했죠.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인권입니까? 그쵸? 내 인권이 너무 소중하다. 남의 인권도 소중하지만 그런 관점 가지셔야 됩니다. 성폭력 조금 이제 넘어갈게요. 성희롱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기결정권 들어봤다. 성적 자기결정권 들어보셨다. 성적 자기결정권 들어봤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설명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건데,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하는 건데, 꼭 성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적인 행위라든가 언동이라든가 상상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예. 성적 자기결정권. 부부간의 관간이 성립합니까? 네. 왜요? 원하지 않을 때. 네. 이것 때문에 있습니다. 헌법에 성적 자기결정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그렇죠? 아시겠죠? 자, 간통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간통죄 나쁘잖아요. 안 나빠요? 바로 펴도 돼? 안 돼? 왜 안 돼? 간통죄가 폐지됐죠. 성적 자기결정권을 폐지된 거예요. 국가가 나의 성적 결정에 대해서 왜 네가 침해를 하는 거지? 나의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제가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 가끔 선생님 그러면 저기 바람을 좀 펴도 되냐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간통죄가 폐지된 거는 이 차별 자기결정권의 존중, 행복 추구권에 대한 분리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관계의 진실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의 진실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좋다 그런 건 아닌데, 그만큼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을 때 성적 언동을 막 듣습니다. 너 어젯밤에 남편이랑 뭐 했어? 너 남편이랑 한 번만 자냐? 직영 관장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지금 얘기하는 거 다 실제 사례들이에요. 이게 단순 행위뿐만 아니라 이런 언동 자체를 듣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거는 다 성희롱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칭찬하면서 막 몸을 만져. 우리 팀장님은 일을 진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뭐 반장님. 그리고 만져, 팔을. 자기 칭찬했다고 끝까지 주장을 해요. 근데 좋은 감정으로 얘기한 건데, 칭찬한 건데. 왜 만져? 동의하지 않았는데. 내가 만지라고 동의한 적이 없잖아요. 이런 게 다 기본적인 베이스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네.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뭐 많지 않은데, 하여튼 요거, 잠깐 한번 볼게요. 혹시 그거 아세요? 소녀나무꾼 이야기 아시죠? 네. 소녀나무꾼 이야기. 어떤 이야기였어요? 기억나세요? 뭐였어요? 맞아. 참 이게 참 가슴이
우리 어렸을 때 그냥 재밌게 들었던 이런 동화까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시대의 변화했기 때문에 이 변하는 시대적인 관점에서 책도 다시 읽어야 되는 거고 동화책도 다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거 뭐예요? 나무꾼이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을 몰래 본 거예요. 핸드폰만 없어서 그래서 거의 눈으로 불법 촬영한 거 아닙니까? 어? 불법 촬영. 거기다 옷을 훔쳐갔어. 그래서 옷을 또 준다는 미끼를 걸면서 이 여성을 아이를 갖게 상관이죠. 동의하지 않아요. 동화가 좀 야박하긴 하지만 여기 시대적으로 조명을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근데 여러분 보셨죠? 우리 현장 이런 게 있어요. 있어요. 여성이 일하고 있는데 찍어. 찍어서 막 돌리기도 하고 막. 그리고 여성한테 막 뭐 보내. 이것저것 막 보내고. 안 돼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있어요. 넘어갈게요. 이제 직장의 성희롱은 조금 이게 지금 너무 어두운데 그냥 핵심만 아시면은 일단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이든 남성이든 직급이 높은 사람이 직급이 낮은 사람한테 동의하지 않는 걸 하는 게 다 성희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직영반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성희롱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지금 굉장히 직영반장들하고 우리 여성조원 사이에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바로 퇴출시키고 막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사건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 조합원들 피해를 더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한 예방 조치를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근데 단순히 퇴출이 아니라 더 센 게 뭐가 있을까 계속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것에서 권력관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관계는 이제 팀장이라는 게 이런 권력은 아니고 그냥 평관계야 남성과 여성. 근데 사회적으로 남성의 권력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같은 계급이라 하더라도 남성이 여성에 의한 성희롱을 했을 때는 이게 범죄로 구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성 가해자 아까 얘기했죠? 여성이 직급이 높고 그런 것도 가능한 거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남성 사이 사건도 있거든요. 남성과 남성 사이도 가능합니까? 그쵸? 남성이 직급이 높고 또 우리 사회는 나이도 젠더 권력이 돼요. 나이 어린 말까잖아요 바로. 그죠? 나이도 이게 젠더 권력이라는 표현을 오늘 제가 강의 제목이 젠더 권력은 아닌데 다음에 기회 되면 젠더 권력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 사회에서 젠더 권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남성과 여성만 젠더 권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나이, 학번, 서울이냐 지방이냐 이런 거 다 젠더 권력이 돼요. 그까지 오늘은 제가 안 나갈게요. 그런 것처럼 나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도 나이 어린 남성 조합원 여성들 있을 때 바로 말을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존댓말 해주시고 동의하에 친해지면 서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나이 분과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그런 것도 얘기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구체적인 이거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막 동의하지 않는데 만지는 행위들 그죠? 요즘에 많진 않죠. 그렇죠? 요즘 많진 않은데 어떻게 구체적인 그다음에 두 번째 언어적인 건 너무 많아. 지금 발생하는 모든 사건 다 언어적인 거예요. 언어적인 것들. 뭐 하게 잘하게 생겼네, 어쨌네, 남편이랑 어쨌냐, 몇 번 잤냐, 남자친구는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냐, 다 언어적인 게 지금 침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그런 불편한 용어 들었을 때는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좀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자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불편하고 좀 불쾌감 있고 수치심 느꼈다. 그럼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얘기하는 통로는 팀장님, 지대장님 통해서 이렇게 올라도 되고 여성위원 통해서 이렇게 올라도 되고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요즘에 시각적인 게 진짜 많아요. 카톡, 핸드폰으로 다 되니까 핸드폰으로 원하지 않는 포르노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용어를 보내거나 그쵸? 너 어떻게 해주고 싶다, 너 시각 뭐 이런 것도 다 안 돼요. 동의하지 않는 것들, 기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성희롱이라는 피해 내용인데 지금은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 혹시 여기서 오래 일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노동자 오기 전부터 나는 건설회사에서 일을 많이 했다. 혹시 계세요? 많이 있으셨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일할 때 국회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을 그 FGI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심층 면접이라고 하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게 이제 몇 년 전이니까 이제는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분들이 비정규직 계약직이에요. 그럼 용역이 이게 있겠죠.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현장으로 말하면은 약간 속된
좀 표현이지만 뭐 이렇게 오야지 같은 그런 게 있겠죠. 여기 용역회사에 그게 있는데 그때는 어떤 게 쓰냐면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하다 보니까 1년이 끝날 때쯤 되면은 계약을 연장돼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꼭 한번 자자고. FGR 하니까 그러니까 나오더라고. 지금 많이 없어졌죠. 그렇게. 그럼 너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고용 안 해줄 거야. 너 내가 안 해주면 너 출세 안 시켜줄 거야. 너 내가 점수 안 줄 거야. 이런 것도 있죠. 그 노동조합 생기면서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깔려있죠. 아직까지도. 그렇죠? 그런 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불쾌감들 또 고용상 불이익 다 성인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요거 좀 얘기할게요. 제가 중간중간에 현장사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조금만 더 얘기해볼게요. 호칭 문제 아줌마. 이게 아줌마 왜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왜? 아줌마. 남녀 차별. 아줌마잖아요. 저 아가씨 아닌데. 왜? 아줌마 왜? 무시하는 투의 말. 그쵸. 일단 말투 자체가 아줌마! 아니면 쳐치워 빨리! 일단 말투 자체가 굉장히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줌마. 이런 겁니다. 건설 현장에 나온 어떤 남성에게도 아저씨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일단 여성은 아줌마라고 부르고 봐. 이 차이가 뭐냐 이거죠. 세상은 평등한데 남녀 유별이고 남녀 평등이고 현장에 내가 나왔다는 거는 내가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기술로 돈을 벌어먹고 살겠다고 경제활동 인구로서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항상 우리 사회는 여성은 그런 경제활동 인구라는 기본으로 보지 않고 좀 부차적인 알바를 하러 왔다거나 아니면 여성들이 그냥 뭐 잡일 좀 하러 왔다거나 그런 시선들이 그런 성차별적 시선이 깔려있는 용어라서 우리가 아줌마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아줌마는 맞아요. 근데 아줌마 용어에는 그런 성차별적 인식이 깔려있어 응집되는 용어니까 그렇게 쓰지 마시고 뭐 내가 작업 반장은 아니지만 반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니면 이름 있잖아요. 박민경님, 장지화 반장님 해달라 이런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아줌마 엄청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성들에게 오빠! 나 오빠라는 명칭 써본 적 있다. 현장에서. 오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오빠라는 명칭 안 썼으면 좋겠어요. 있어요, 쓰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빠는 맞아요. 저도 오빠가 실제로 5명 있어요. 저희 제비에 오빠, 실제 오빠에서 저도 오빠란 말을 엄청 잘 썼던 사람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좀 이게 저도 이런 교육을 하기 어쩔 때 힘들 때가 있는데 오빠는 맞는데 이 오빠란 말의 사회적인 의미 에? 오빠 한번 믿어봐. 그러니까 오빠라는 용어에 가 있는 오빠는 중심이고 약간 동생은 좀 그 아래인 거고 약간 동등한 느낌보다는 하여튼 이 사회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빠라는 거가.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에서는 아니 뭐 나가서 뭐 개인적으로 둘이 만나가지고 뭐 그런 거는 뭐라고 내가 할 수 없는데 현장에서는 용어를 그냥 뭐 반장님 뭐 아니면 무슨 신호수님 아니면 뭐 팀장님 이렇게 정확한 자기 직책을 가지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거 오빠란 용어 자체가 남성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부탁보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인데 그냥 공식적인 직책이 좋더라. 아니 뭐 농담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잠깐씩 그런 건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동의 없이 신체 만지는 거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불법 촬영 카톡으로 영상 유포하는 거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서 이거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성기를 만든다거나 그런 행위 있어요. 아니 여성도 있지만 남성 있어요. 절대 안 되죠. 근데 그런 거 앞으로 여러분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특히 남성분들은 아유 남자 새끼들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제 그거 안 돼요. 남자 새끼들끼리 그럴 수 있는 거 없어요 이제. 옛날에는 뭐 다 이러고 있어. 옛날 얘기.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성행위 했어 못하는 거. 한 번만 하냐? 뭐 이런 얘기들. 끊임없이 만나잖아. 끊임없이 만나잖아. 노 민스 노인데 끊임없이 만나잖아. 끊임없이 만나잖아. 아니 정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기가 정말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방법은 막
아니고 정말 저 사람이 뭘 좋아하지? 아, 내가 뭐 실제로 선물해볼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만나기 싫다고 하는데 계속 만나자고 하는 게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제 폭력이에요.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 죽여버리잖아요. 남성들이. 요즘 어릴 때 데이트 폭력하면서 많이 죽는 거 아시죠? 오늘 제가 데이트 폭력이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많이 안 가져왔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거 안 돼요.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다양한 것 중에서 최근에 우리 이제 또 오늘 박미성 의원도 오셔가지고 저희가 건설노조 여성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건설현장에 화장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오줌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이것도 사실 성차별적인 인식이 아주 깔려 있어서 그래요. 그냥 현장에 남자가 많고 여자가 없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 아니면 더러워도 된다. 그리고 신경 안 써도 된다. 멀리 있어도 된다. 그런 거거든요. 여성도 1대1 인간의 권리를, 보편 인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 화장실 있으면 여자 화장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오히려 개수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왜? 여기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남성과 여성의 오줌권을 행사하는 시간과 구조가 다르잖아요. 이해되시죠? 남성은 서서 좀 더 짧단 말입니다. 여성은 앉아야 되고 벗고 내려야 되고 근데 길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특성이 인지해서 오히려 더 많지는 않더라도 근거리에 배치한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또 환경적으로 또 중요하고. 이해되실까요? 여성들은 성기가 안 흐트러지기 때문에 균이 하늘을 보면 더 힘들단 말입니다. 물론 남성도 소중하죠. 근데 남성들은 또 상대적으로 다른 것도 있어요. 네, 그거 넘어갈게요. 이런 것도 우리 하고 있어요. 이거는 건설제 성차별적인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건설제 여성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올해 3.8 세계 여성의 날을 요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에 제출했어요. 넘어갈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지금 얘기했던 걸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제가 처음에 우리 머릿속에 고정관념과 편견이 많다. 아까 색깔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알게 모르게 고정관념 편견을 많이 없앤다 얘기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성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었죠. 성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여전히 한국 사회뿐만 세계적으로 여성이 불평등하다. 개별 뛰어난 여성들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평균적으로 힘들다. 여성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두 번째 그 했던 거고요. 세 번째 이제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해서 와서 현장 사례까지 온 겁니다. 자, 요거 아까 얘기했죠. 성적 자기 결정권 중요해요. 여러분도 결정권 잘 지키셔야 되고 남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남한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잘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잘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 불문하고 상대가 싫다고 이제는 딱 알았어 할 수 있는. 제가 강사인데도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20대 여성 조합원하고 얘기하다가 20대 여성 조합을 이렇게 딱 만졌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스킨십을 좀 좋아하거든요. 동성에 대해서. 근데 여성이 굉장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여성의 개인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미안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약간 그냥 이렇게 만지는 걸 그냥 원래 좋아하지 않는데요. 남성이어서 얼른 따라서도 네 미안해. 곧바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 생각에는 뭐 여자끼리 많이 하고 난리야.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개인적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 사과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에티튜드라고 하죠. 그 태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성적 농담, 외모, 그래서 요즘에는 여성들이 그렇게 여성들 모여서 막 너 뭐 하니까 이쁘다 어쩌다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뭐 여성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는데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마세요. 막 외모, 적인 얘기들 그런 것들. 왜냐면 이게 습관화되면은 막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끔씩 여성들끼리 뭐 우애 다지는 차원에서 조금씩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많은 어떤 생각의 어떤 할애를 많이 하지 마세요.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자꾸 공적인 생각이라든가 그런 공정한 생각보다는 여기서 얘기한 편견과 고정관념 기타 그런 쪽으로 생각이 자꾸 많이 가게 돼요. 왜 우리 사회가 그걸 아직도 계속 욕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No means no. 이걸 전 세계적으로 한번 쳐보세요. No means no 치면은 막 엄청나게 많은 동영상이 떠요. 여기저기 세계적으로. No means no, no means no. No는 no야. 내가 안 만나겠다고 하면 안 만나는 거야. 난 당신이 싫어요. No means no. No means no, no means no. 운동 많이 했습니다. No means no. 아까 얘기했죠? 바로 사과하고 여성들끼리도 또 남성한테도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요즘에 20대 젊은 청년들은 말 까는 거 되게 싫어요. 뭐 20대만 그렇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그럼 바로 사과하셔야 돼요. 내가 초면에 미안했다고 동의하지 않았는데 또 언제 봤던 반말이야?
민증 가면 내가 더 많을 수도 있어. 아니 진짜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런 것들 바로 사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게 거의 다 이제 끝났어요. 딱 5분 남았는데 하여튼 뭐 풍년 얘기도 많고 할 얘기도 너무 많지만 하여튼 오늘 제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소중한 인권이라는 거예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고 또 어디서 어디 갈지도 모르겠고 또 사는 곳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한 분 한 분 너무나 보편적인 인권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자신의 어떤 결정권의 문제, 자신의 어떤 자존감들 항상 생각할 수 있겠고 그만큼 상대방도 소중하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런 것도 소중하다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활동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앞으로는 팀장과 지대장과 요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위원회에 있는 여성위원들한테 얘기하셔서 그 라인을 통해서 위로 올라오셔서 저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이제 진짜 끝나가는 시간인데 제가 이제 교육할 때 항상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몇 가지를 나누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30년 동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대학교 때 학생운동 하고 나서 철이 빨리 들어서 빨리 이제 그만하고 돈 잘 벌고 살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활동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건설노동조합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고 미국의 사상가인데요. 뭐 오바마도 존경하고 문재인도 존경했다는 분이에요. 그분이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 놓은 거 떠나고 자기가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건 인생의 성공이다. 저는 적어도 노동조합에 함께하는 분들이 이런 세상을 그래도 함께 만들려고 나와 함께 좀 더 더불어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려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교육하다 보면은 나는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다. 그리고 내가 뭐 얼마나 뭘 할 수가 있겠냐. 이런 분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터키 속담이에요. 좋아하는데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또 배워나가고 또 함께 한다면은 노동조합 생활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